안녕하세요. 좀 아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1960년생에서 1965년생 분들 중 국민연금 50만원 받는 분들과 150만원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가 되었을 때 누가 더 좋은지 또는 이익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으로 더 많이 받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비교를 위해서 두 분의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재산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슷한 정도이고요. 70세 전후까지 일을 한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50만원을 받는 A씨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 있고요. 150만원을 받는 B씨는 근로소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누가 월별로 총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하게만 보자면 국민연금 50만원 플러스 근로소득 200만원 하면 250만원이고요. 국민연금 150만원 플러스 근로소득 100만원 하면 마찬가지로 250만원이므로 두 분의 통장에 같은 금액이 현재는 매월 들어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65세가 되면 이때부터는 무엇이 중요하게 되는지 등 계산을 좀 해보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50만원 받는 분들이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고요. 또 기초연금에는 근로소득이 아주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건보료에도 국민연금은 아주 불리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있는 분들은 현역 때보다 월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 근로소득과 기초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연령과 체력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일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소득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뿐이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여전히 더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좀 손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2025년 올해는 1962년생이 국민연금을 생일의 다음 달 25일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이분들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2년생이 올해 63세에 국민연금을 받으므로 2년 뒤인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112만원을 공제해드리고요. 남는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30%를 또 공제를 해드립니다. 국민연금 50만원을 받는 A씨는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했으므로 200만원 마이너스 112만원 하면 88만원이 남고요.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므로 61만 6천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분의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때에도 국민연금 소득 인정액 50만원 플러스 근로소득 소득 인정액 61만 6천원 하면 111만 6천원이 소득 인정액이 되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150만원을 받는 B씨는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공제를 112만원 해주므로 소득 인정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 인정액 150만원 플러스 근로소득 소득 인정액 0원 하면 B씨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재산이 비슷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많은 경우 이렇게 소득 인정액에서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더 많아도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이 많은 분들보다 더 불리하다는 결론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매년 인상되어서 2027년에는 공제금액이 115만원 전후로 인상된 공제금액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두 분은 기초연금 대상자라고 기준을 삼았지만 소득 인정액에서는 국민연금을 50만원 받는 A씨가 더 여유가 있고요. 더 유리합니다.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2027년에는 기초연금이 1인 4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50만원을 받는 A씨는
기초연금 감액이 없고 전액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는 B씨는 기초연금이 50%까지 감액될 가능성이 있고 소득 인정액이 국민연금 때문에 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소득 역전 방지 제도까지 적용되면 기초연금을 20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소득 역전 방지 제도까지 적용되어서 기초연금을 10만 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에 의한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대략적인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다면 대략 5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80만 원을 받는다면 7만 9천 원, 100만 원을 받는다면 9만 7천 원 정도 감액됩니다. 그리고 15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대략 50%까지 깎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의 다른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만 계산한다면 A씨는 국민연금 50만원 플러스 근로소득 200만원 플러스 기초연금 40만원 하면 총 29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B씨는 국민연금 150만원 플러스 근로소득 100만원 플러스 기초연금 10만원 하면 총 26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적게 받지만 이렇게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는 총소득은 A씨가 더 많아지고요. 국민연금을 50만원 받는 대신 기초연금을 30만원 더 받을 수 있어서 근로소득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B씨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50% 깎이고요. 소득 역전 방지 제도까지 계산을 하면 기초연금을 10만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B씨 같은 경우는 건보료도 납부할 가능성이 A씨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다른 소득은 1원도 없어도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의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국민연금은 100%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67만 원만 받아도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더 적게 받더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국민연금을 84만 원만 받아도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50만 원 이하로 좀 적게 받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등 다른 건 모두 빼고 국민연금만 계산한다면 A씨는 국민연금 50만원, B씨는 국민연금 150만원에서 100만원의 차이가 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계산한다면 A씨는 국민연금 50만원 플러스 기초연금 40만원에서 90만원이 되고요. B씨인 경우는 국민연금 150만원 플러스 기초연금을 10만원 정도로 받으면 총 금액은 16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10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금액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을 빼고 계산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 기분상으로도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어쨌든 좋으니까 많이 받는 것으로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따박따박 입금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